안녕하세요. 직장인이 성장하는 채널 이석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경영이란 무엇인지, 특히 경영의 역사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. 경영학의 역사는 정말 다른 학문에 비해서 길지 않거든요. 짧습니다. 그만큼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학이 왜 생겼는지,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 왔는지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흔히 막 쓰는 그런 경영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경영의 역사에 대해서부터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경영학의 많은 단어들은 미국, 그러니까 서구권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, 그래서 그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쓰이지? 그리고 그 영어 단어가 다시 한국말로 어떻게 쓰이지를 이해하면 많은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는데요. 여기서 제가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까요? 제가 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할 때 경영이 뭘까요? 라고 물어봤을 때 매니지먼트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럼 제가 이어서 또 질문을 합니다. 그럼 매니지먼트는 한국말로 뭐죠? 그러면 관리요.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그럼 어떻게 된 거죠? 경영이 영어로 갔다 온 순간 관리로 변신을 합니다. 이렇게 이게 원래는 같이 갔다 왔으면 같은 단어가 되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거를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. 그러면 경영이 영어로 뭘까요? 크게 또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. 그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있어요. 그럼 비즈니스는 뭐 영어에서 왔죠.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. 그러면 도대체 경영은 영어로 뭘까요?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적인 학교인 서울대학에서는 경영대학을 뭐라고 부를까? 칼리지 오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걸 사용합니다. 비즈니스만 있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. 학교 다닐 때 단어를 외울 때는 무슨 행정 이런 단어였죠. 그러면 연세대학교에서는 또 뭐라고 부를까요? 연세대학교에서는 스쿨 오브 비즈니스라고 부릅니다. 그 다음에 또 고려대학에서는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불러요. 우리가 한국말로는 경영학과 경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바뀌는 순간 비즈니스란 단어가 빠지지 않네. 또 많이 쓰는,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. MBA 하고 왔어. 나 MBA 하고 싶어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예. MBA의 M은 Master, 석사 과정이라는 뜻이고요. 그럼 어떤 석사 과정? BA는 Business Administration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뭔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일반적으로는 또 매니저먼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딱히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냥 편하게 쓰는 것 같아요. 상황에 맞게. 그런 배경을 깔고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, 그러면 그 경영학의 역사부터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가 그 단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상황에 맞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냥 쉽게 한국말로 아까 얘기했죠. 매니지먼트는 관리라고도 하고 경영이라고도 하고. 그럼 뭐죠?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우리가 모든 단어에는 광의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고 협의, 좁은 의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땐 뭐 관리, 넓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경영. 그러니까 하나의 영어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용한다. 그러잖아요. 우리가 현장에 관리자 나와보라 그래. 관리자, 매니저라고 하죠. 근데 경영자는 또 영어로 뭘까요? 좀 높은 직급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또 영어 단어에서는 뭐 시니어 매니저 뭐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죠. 그래서 그 미국에서조차도 그 매니저란 단어를 그때 상황에 맞게 광범위하게 사용한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경영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? 이 경영학만큼 최근에 만들어진 학문도
없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은 다 경영학과 경영학 하지만 경영학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얼마 안 됐을까? 뭐 그 비교를 해보자면 아마 무슨 물리학, 화학 이런 거에 시초를 따지고 보면 무슨 뭐 아리스토텔레스 나오고 뭐 2000 몇백 년 뭐 이런 식으로 옛날로 돌아가요. 그런데 경영학은 이게 엄밀히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 1800년대 후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됐죠. 한 150년도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러면 왜 그랬을까? 왜 어떻게 해서 경영학이라는 게 생겨났을까? 그거를 이해하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. 언제 처음 생겨났냐면 어떤 그 공장을 운영하시던 분이 공학학회에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. 제목은 The Engineer.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엔지니어인데 as an economist. 그러니까 경제학자로서의 공학자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에는 그 당시만 해도 물건이 없잖아요. 그래서 물건을 잘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시절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열심히만 만들면 돼. 근데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잘 만들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. 그냥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제 만들어야 좋지? 뭐 언제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가격대 뭐 이런 뭐 그럼 사람을 어느 정도 채용을 해야 되지? 뭐 이런 단순히 만드는 것 말고도 생각할 것이 많더라는 거죠. 근데 재밌는 건 이 논문을 쓴 이유가 좋은 공학자는 있어. 이해했어. 그 친구 정말 물건을 잘 만들어. 서비스를 잘 생산해. 그런 게 있는데, 이 사람은 그게 아닌 어떤 사업성이 있어서 사업을 참 잘 이해하고 잘 하는구나. 근데 그걸 두 개 다 잘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. 여기서 경영학이 탄생되었다고 본 겁니다. 그래서 기반은 이코노미스트라고 그랬잖아요. 경제학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경영학은 그 뿌리가 경제학입니다. 그 경제학의 이론에 기반해서 뭔가 똑같은 결과물을 내도 투입되는 자원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있네. 그리고 때로는 원하는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. 그 원하는 성과를 내는 그걸 해낼 수 있어? 그 해낸다는 것도 중요하고 똑같이 해내더라도 투입되는 자원을 적게 할 수 있다.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시면 뭐 경영학 거의 다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짧게 두 단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. 요거를 효과라고 하고요.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가능하면 자원을 적게, 요거를 효율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경영학은 정말 방대하지만 그래서 알겠어. 그래서 경영학이 뭐야? 한다면 최소한의 자원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,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틀리지 않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려봅니다. 그래서 잊지 마세요. 이 두 가지 개념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. 효율, 효과. 효과는 목표 달성. 그 목표 달성을 하긴 하는데 가능한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기술들의 모음이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좋은 엔지니어가 있는데 좋은 또 비즈니스맨이 있네, 사업가가 있네 했을 때, 자,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? 생각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. 필요하지도 않은데 너무 많이 만들어내기도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는 게 어떤 힘, 능력, 어떤 파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하나의 축이라면
언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? 때로는 언제 만들면 안 되지? 언제쯤 다음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지? 하는 것들의 내용, 그런 내용에 대한 건 어떤 질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영어로는 order. 그래서 이게 물론 합쳐져야 되죠. 다 중요하죠. 두 개를 다 잘해야 사업을 잘하는 걸 텐데, 하나의 축은 어떻게 하면 잘 만들지, 또 하나의 축은 어떻게 또 언제 하지 말아야 되고,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는, 만드는 것과 관리하는, 경영하는 거는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1800년 후반때 처음에 경영학이라는 게 처음 탄생이 됐는데,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한 거죠.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실험도 해보고,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똑같은 직원들이 더 잘 생산을 잘할 수 있을까. 그래서 뭐 다양한 실험들을 했어요. 뭐 조명의 밝기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까? 뭐 휴식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까?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고, 어떤 개념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, 그래서 이런 책 초반에 이런 개념들도 나왔던 거죠. 그래서 행정, 관리, 경영이라는 것은 기획을 하고,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어내고,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직하고, 그 조직한 사람들끼리 소통하게 하고,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뭐 부족한 거나 보완해야 될 점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요런 개념들, 그러니까 경영의 초기 뼈대들이 만들어졌고요. 이런 초기 뼈대를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.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들. 그래서 사람 관리,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을 대부분 했잖아요. 기계도 별로 없고.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지, 여기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뭐 심리학적인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것들,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산 관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, 뭐 전략이나 회계, 법무 뭐 이런 것들,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 거지만 필요한 그런 내용들,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경영학이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다가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소개를 드릴게요.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그 기초가 쌓여진 그 초기 경영학 이론 위에서 정말 많은 경영학의 사상들을 정말 많은 책을 통해서 전파를 했습니다. 정말 수십 권의 책을 썼는데요. 그 책의 단어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경영학 관련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.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윈윈,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냈고, 회사라는 건 뭐 소셜 시스템이다. 그래서 뭐 사회적인 시스템이다. 뭐 이런 그 경영학의 사상이 될 만한 많은 내용들을 수십 권의 책을 통해서 쓰고,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렸던, 그러니까 허허 벌판 같은 사막의 경영학의 사상을 많이 전파한 그런 분이 계셨다.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 아직 20년밖에 안 됐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초기 경영학을 개척했던 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학이라는 게 얼마 되지 않았다. 아직 단어들도 제대로 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.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. 또 우리가 학문 하면요, 무슨 경제학, 물리학 이런 거 보면요, 무슨 익스, 이코노믹스, 피직스, 매스매틱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케미스트리, 익스 혹은 무슨 리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.
근데 경영학은 그게 없습니다. 그냥 뭐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거나 매니지먼트라고 부르거나 그만큼 아직 얼마 안 된 학문이구나.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그 초반에 그런 정리 안 된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정리해 가면은 경영학 발전에 우리가 기여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고요. 그 피터 드러크를 시점으로 해서 많은 사상들이 정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재밌는 게 우리가 경영 전략, 뭐 전략 경영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 전략을 경영하게 쓴 건 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그 처음에 언제 시작했냐면요. 1963년에 BCG 그러니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데서 처음에 회사를 만들면서 자기네 사명을 Corporate Strategy라고 정했어요. 그러니까 기업 전략. 이게 처음으로 전략이라는 단어를 경영학에서 쓴 겁니다. 그러니까 경영 전략은 더 정리가 안 됐다. 그래서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왜 제각각 사용하지? 그건 아직 학문의 길이가 그리고 깊이가 아직 그렇게 깊지 않고 길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말 다들 정말 경영 전략이란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할 때 마이클 포터라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가 경영 전략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또 최근에 무슨 스타트업이나 파괴적 혁신이라는 단어도 좀 질서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와해적 혁신, 교란적 혁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스타트업들의 그런 혁신에 대한 사상의 뿌리를 만들어 주신 크리스텐슨 교수님 이런 어떤 대가들이 그런 전략 혹은 혁신 그 다음에 무슨 IT와 경영의 접목 이런 것들이 1880년 이후로 쭉 경영학의 발전에 기여를 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.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흘러왔고요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경영학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때로는 매니지먼트 다 사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경영학은 크게 나누면 사람에 대한 것과 사람이 아닌 생산에 대한 그래서 전략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두 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시 경영이 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였죠.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에 대한 것. 그 다음에 똑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가능하면 적은 자원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효율의 차원. 그래서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 경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거기에는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닙니다. 야, 경영학 배웠어? 그럼 성공하겠네?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는 다양한 기술들, 다양한 옵션들,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학문입니다. 그래서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상황에서 가장 괜찮은 대안이 무엇이지? 라고 찾아내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고요. 그러면 어디서? 기본 선택지가 있어야 그 안에서 찾겠죠. 그래서 경영학을 배운다는 거는 경영학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다뤄져 왔구나.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적용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구나.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. 그렇게 하면 경영이라는 단어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영을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기업이지만 이 내용을 잘 응용하면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. 이걸 또 넓게 가져가면 나중에는 사회나 국가 차원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기업을
와, 그 대단하고 크고 복잡한 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? 오, 그거를 잘 이해하면 나라는 내 개인을 성공하게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. 이거 괜찮은 내용이겠네.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앞으로 올라올 내용들 잘 들어봐 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편에서는 경영이란 무엇인가, 그 중에서도 경영의 역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경영이 무엇인지 현재 경영의 단면을 한번 잘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경영 무엇이라고요? 네, 매니지먼트. 네,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